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에서 아시아 시장 총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한 네네. 3, 4개월 정도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나와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기 레임덕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현지 이야기나 그런 현지 분위기들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희도 뭐 외신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좀 다를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시작됐는지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무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선 예. 전에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던 적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 뉴스와 네. 실제 분위기 약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네. 다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나오는 것이 결국 이제 지방선거죠. 네. 그러니까 뉴욕시티의 시장과 이제 버지니아의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네. 여기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 솔직히 여기는 원래부터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약간 텃밭이었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버지니아 거버너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원래 2000년부터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시장 맘다니의 승리를 보고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맘다니도 이제 민주당의 출신이고, 네.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쿠오모라고 하는 전 예. 거버너 같은 경우도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분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맘다니는 조금 더 좀 익스트림한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느낌. 조금 더 진보적인 예. 느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쿠오모는 조금 더 온건파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26년도에 중간 선거를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나 뉴저지에서 예상했던 득표 여론조사보다도 예. 민주당이 5% 넘게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은 트럼프가 또는 공화당 진영이 조금은 인기가 떨어졌다.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레임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지금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현재 대법원에서 관세 심리가 진행 중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관세 덕분에 1인당 2,000불씩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뭐 이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참 판단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지금 어쨌든 보수가 6, 뭐 진보가 예, 3 그렇죠.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항상 모든 결정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한테 조금은 더 우호적인 결론을 내려주긴 했는데, 그랬었죠. 지금 상황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IEPA죠. 이파이죠. 예. 이파가 결국은 비상국제 경제 권한법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이제 권한 있냐 없냐 이런 문제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예.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뭐 우방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포함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월권이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고, 다만 네. 이제 두 번째는 막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우리가 돈을 많이 2천억 달러 넘게 벌지 않았느냐. 네.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그럼 어떻게 돌려줄 거야? 막 약간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다른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약간 예.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이 4월 이전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역법에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은 상무부의 조사 후에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무제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역법 201조 같은 경우는 미국 로컬 산업에 피해 주는 경우, 그리고 301조 같은 경우는 무역 대상국이 미국 기업의 무역 장벽 등으로
차별을 할 경우 네. 이게 2018년도에 중국의 관세를 매길 때의 그 요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의 그 대법원 판결이 조금 그러니까 불법이 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4월 전을 돌리는 거는 네.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기 레임덕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만약에 뭐 정책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자극받게 됐거나 그럴까요? 네, 아마 조기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26년도 중간 선거에서 네.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월가 입장과 저희 금융인 입장에서는 그 의회가 나눠져 있으면은 좀 안정적이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게 뭐 되는데 견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가 되면 더 불안감이 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트럼프가 뭐 워낙 뭐 말도 많고 하지만 네. 실제로 자국민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국민의 정책으로 보면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세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예. 입장에서는 별로잖아요. 관세를 막 부과하니까. 근데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네. 자국민들은 이제 OBBA로 감세를 하고 그리고 네. 규제를 철폐하고 약간 이런 식의 정책으로 미국을 좀 막아라는 그런 예. 것이 강했는데 이것이 만약 어쨌든 철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백하는 관계가 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당연히 법인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낮추고 있는데 이것들을 낮추려는 계획이 철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지금 셧다운이 올해 네. 지금 최장 기간이 이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년 최장 셧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앞으로도요? 정도로 예.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키우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증시에서도 이걸 확인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레임덕이 온다면은 매년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크립토 윈터입니다. 유명 그 미드 중에서 윈터's 커밍 그런 얘기가 있죠.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쪽은 유독 좀 추운 겨울이 올 거란 얘기들이 많아요. 이미 혹한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캐시우드 그 유명하신 우리 비트코인 예, 사랑하시는 금남원님. 그분이 20% 하향을 했다고 이게 크게 그렇더라고요. 나왔죠. 예. 근데 20% 하향해도 120만 불, 그러니까 원래 140만 달러였는데 그걸 네네. 120만 달러로 낮춘 120만 불로 거죠. 낮추셨죠. 그래서 뭐 2030년까지 120만 불로 낮추셨는데 예. 그래도 그렇게만 오르면은 12배입니다. 아직도 12배죠. 그렇죠.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결국 비트코인이 전망을 낮췄던 것이 크립토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것을 보은 것이냐 그것이 네. 아니라 비트코인이 패권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약간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장이었다면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가는 그 블록체인 구조가 결국 이더리움 내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많이 있거든요. 한 네. 60%, 70%가 이더리움 내에서 돌아가는데 그 말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패권이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조금 옮겨질 것이다. 약간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 전망을 낮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확장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보면 혹한기다, 윈터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각각 다른 것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기존적으로 정책이 가장 불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겪었던 모든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력한 정책의 지금 주의분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현재 3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3천억 달러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뭐 3년 뒤인 2028년도까지 적어도 5천억 달러, 네. 많게는 2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을 보고 있고 10년 뒤에는 4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의 근거는 스테이블 코인 너희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다면은 이제는 네. 이것이 이제 이체 시장이라든지 송금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라든지 결제 주기가 신용카드 비교가 안 돼요. 네.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어.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실제 결제로 쓰이기까지는 결제 네.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했던 속도를 본다면은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토커니제이션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먹거리를 좀 나눠 먹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할 때 제일 불안한 게 사실 변동성이죠. 근데 예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커브드 콜 ETF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전략들이 아직도 좀 유효할까요? 네, 현재 지금 미국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된 ETF가 한 110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SEC에서 승인 대기 중인 ETF가 150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저희 뭐 PB 프라이빗 뱅커들이나 많은 자산 관리자들 SMA들 만나 보면은 예. 지금 그냥 비트코인 공부 산매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상품들이 쏠려 나오고 있고, 예. 뭐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는 자산 배분의 일부로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요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참여하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예. 약간 슬며시 나온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의 특징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커버드 콜은 이제 기초 자산을 근거로 해서 네. 콜옵션 매도라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받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적으로 장점은 시장이 빠질 때 옵션 프리미엄 받는 만큼만 덜 빠지긴 합니다. 예. 안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덜 빠지긴 하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구조가 올라갈 때 조금은 먹게 해주는 구조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덜 먹되 빠질 때는 덜 빠지는 구조. 약간 좀 이런 안전한 그런 상품으로 보면 되겠네요. 조금 안전벽을 조금 쳐넣은 그런 상품이 요즘엔 커버드 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트코인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워낙 변동성이 크다 네.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커버드 콜 ETF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요즘에 나오는 커버드 콜 ETF를 보면 옵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은 뭐 한 40%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70%, 80%까지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네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현혹되면 안 되십니다만 네. 약간 그냥 생짜로 하는 스팟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이것이 이제 커버드 콜로 이런 조금 전략들도 우회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네.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커버드 콜 ETF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삼자택일입니다. 삼자택일 뭘까요? 세 가지가. 삼자택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암호화폐, 금, 그리고 주식입니다. 사실 에브리띵 랠리 이후에 코인과 금, 주식 모두가 다 잘 갔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뭐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은데 금은 뭐 4,000선에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오늘은 좀 이제 올라와줬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값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조정 국면의 마무리일까요? 아니면 이런 추세가 좀 더 길어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값이 올해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AI와 금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의 핵심은 정책의 불확실성은 결국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불확실성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의 가장 근본이 관세거든요. 네. 그럼 관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인가 보면 되는데 저는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그냥 주구장창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2월 달에 멕시코와 뭐 캐나다에 이제 관세를 매길 때도 팩시트에 보면은 네. 관세라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뭐 정세를 이렇게 네. 나가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2025년도에 아시아 순방으로 1기는 끝났습니다. 시즌 1은. 근데 20년도에 시즌 2 27년도에 시즌 3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은 관세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현재 지금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지금 자산 매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인플레가 있다면은 금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도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 ETF 전문가시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참고할 만한 아니면 고려해 볼 만한 ETF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네. 커버드 콜 앞에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ETF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시장은 약간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것도 약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프로세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텀리가 이런 말 했어요. 텀리가 올해 기간 투자 중에서 80%가 시장에 네. 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tum리라면은 월가 최대 강세로 이제 그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80%가 기간이 올해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기간이 이겨야 되는 시장이 4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간 행동 심리학적인 거긴 하지만 네. 결국 기관들이 4분기에 이제
최대한 이제 시장의 호재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여전히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원래 있는 포트폴리오에 섞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이 주 포트폴리오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약간 대형 배당주라든지 저변동성의 그 저변동성 주를 포함한 커버드 콜 전략, 예. 뭐 디보라든지 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성장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포지션을 맞추시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나스닥 100이 있겠죠. 그럼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나스닥 100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7, 80으로 줄여 가시고 그 대신에 성장주 기반의 커버드 콜인 제퓨, 뭐 큐디보 이런 것들을 섞어 가시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시는 것에 더 네.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